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문화재청과 부산시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만 현행법에선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지친 직장인들과 부산 시민들을 위한 퇴근길 음악회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민선 8개 기간 동안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공약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살펴봅니다. 사하구 을숙도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급식소를 관리해온 동물보호단체가 문화재청과 부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와 관련된 행정심판 하루 전 동물보호단체가 문화재청과 부산시, 사하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를 지원해왔던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이제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본 단체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중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 급식소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철새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성화 사업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국가 정책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처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7년 전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새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설치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하구청과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병행하며 급식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문화재청은 민원을 이유로 급식소 철거에 나섰고 시는 지난해 10월 급식소 15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올해 초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신청을 했지만 청은 제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는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폭언 등 모욕적인 갑질을 당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말투가 공격적이다. 그리고 뭐 싸우러 왔냐. 너무 진행 절차를 마음대로 한다. 왜 이 질문을 하면 반박하지 말고 설명을 해라. 그러면서 되게 저희를 마치 신문하는 듯이 또 학생들한테 하는 듯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현재 을숙도에는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16개 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설치한 간이급식소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가 사하구청에 대한 행정심판을 기각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운전이 음주운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마약 운전 처벌을 강화할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4년 전 대마를 흡입한 A씨는 해운대 한 도로를 시속 140km로 질주해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고 등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을 투약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86명에 이릅니다. 2019년 57명이던 것이 2021년 83명, 2023년엔 113명으로 늘어 5년 새 2배가 증가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은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약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은 따로 없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낮은 처벌 수위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마약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기존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마약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음주운전보다 강한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마약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중대범죄라며 엄격한 금지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세관이 합성 대마와 낙태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 대마 46병과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에 숨겨 밀수입한 후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대구와 창원 지역 공급책과 구매자 등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베트남에 거주 중인 총책 A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퇴근길에 멋진 공연을 만난다면 피로가 녹아버릴 텐데요. 지친 직장인들과 부산 시민들을 위한 퇴근길 음악회가 열립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립국악 간현악단이 특별 연주회를 앞두고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퇴근길 지친 직장인과 시민들의 피로를 녹여버릴 일명 퇴근길 음악회 무대를 위해서입니다. 친숙한 팝송과 가요 등이 양악이 아닌 국악 간현악으로 편곡돼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입니다. 여기다 남성 사중창, 성악가들이 가세하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가슴 깊이 벅차오릅니다. 새로운 국악 간현악 곡으로 힐링 타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좀 더 피로를 풀 수 있고 직장에서 지친 심신과 마음을 조금 더 풀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퇴근하고 나서 한 번쯤은 문화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음악회거든요. 그 직장에서 휴가도 조심하는 또 직장 마치고 한번 문화에 또 이 감성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야금 병창과 흥겹고 경쾌한 국악 간현악으로 또 때로는 대금의 화려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흥과 신명이 묻어나는 국악 관현악의 선율. 바쁜 일상과 힘든 업무에 지친 직장인과 시민들이 감동과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퇴근길 음악회는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물론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인 김행선 씨. 낱말에 맞는 그림을 하나둘씩 찾아 넣습니다. 기억력을 촉진하고 인지력도 자극시키는 겁니다.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산책 시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니 웃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 맞춤.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으로 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 휴머니투드입니다.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하는 돌봄인데 변화는 컸습니다. 침을 뱉는다거나 저녁에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물건을 막 파손하시거나 그런 게 너무 심하셨는데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감소가 많이 됐어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행복한 돌봄.
환자 보호자들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안도가 됐던 게 대부분 이제 요양병원에서 좀 험악한 기사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환자를 이제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환자로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와닿았어요. 시립으로 온 다음에 변화가 진짜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편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 3만 5천여 명에서 지난 2020년 4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이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치매 관리시설은 20곳. 인천시는 공립요양병원과 치매 안심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립치매시설 종사자의 60%까지 교육을 진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돌봄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인간 존중 돌봄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 유치추진위원회는 문현금융단지 내 산업은행 이전 예정 부지에서 유치를 위한 주민 궐기대회를 지난 21일 가졌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시구 의원들이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추진위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 우리 지역 구청장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구현을 목표로 50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구는 세계 유일의 유행 기념공원을 품은 도시로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해 경제를 선도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기대와 오륙도, 황령산 등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주거단지가 형성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오은택 구청장은 50개 주요 공약 사업 중 21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남구만의 특징을 살린 남구 역사 투어 프로그램과 어린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 조성은 시민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스마트폰 화면 차단 장치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한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안전한 등 하굣길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활성화 유도를 지원할 정비구역별 전담 후견 인재 상시 운영과 폐공과 정비도 추진했습니다. 또 범죄 예측 AI 인공지능 CCTV 설치와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은 주민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원으로 지원하는 등 다른 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호만 매립부두의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용호동 섭자리 일대 용도 지역 재정비에 나서는 등 지역 내 주요 지구 변경 요청에 대해선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방치된 옛 부산 외대부지 개발 계획이 늦어지면서 일대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소송전으로 이어진 용호동 시사이드 관광 자원화 사업도 보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은택 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도 인허가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후반기 동안 남구만이 가진 특색과 강점을 잘 활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1등 남구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민선 8기 지난 2년 동안 강서구는 신도시 정주 환경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명지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교육과 문화시설 확충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외곽마을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김영찬 강서구청장의 공약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장동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균 연령 41세로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을 넘는 도시가 강서구입니다. 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가 자리를 잡았고 3,400개가 넘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강서구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절반을 지나온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대규모 신도시 추가 조성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시설 유치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지난 3월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와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추진되면서 인구 4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팽창 속도에 생활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를 관통해 녹산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은 2029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명지를 고가교로 지날 것으로 계획됐던 도시철도는 5개 역 중 3개를 지하 역사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사상과 강서를 연결할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은 곧 착공될 것으로 보였지만 문화재청 심의에 발목이 잡히며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합니다. 김영찬 청장은 부산시와 서부산권 지자체 등과 함께 조기 착공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 외곽마을의 부족한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추가 투입으로 숨통을 틔웠습니다. 새로운 4개 노선을 달리는 다람쥐 버스는 대중교통이 없던 가덕도 마을과 배차 시간이 긴 지사마을에서 하단과 명지 등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마을버스 종합 개편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돼 버스 효율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강서구 고등학교는 영도 부산 남고를 명지동으로 이전 유치하면서 학생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고는 명지국제신도시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찬 청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멀티컴플렉스 조성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서 기적의 도서관 인근 아이스링크와 어린이 놀이공간, 체육시설이 포함된 곳으로 무산될 뻔했던 사업이 지난해 연말 정부 심사를 통과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일대에 우물이 복원됐습니다. 옛 추억의 향수를 떠오르게 하고 마을 주민들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이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복원된 우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한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한 골목 끝자락, 정자 같은 구조물이 설치된 정중앙에 원통형 콘크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경 복원된 우물입니다. 우물 옆에 설치된 벤치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벽면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우물을 왜 복원했는지 의문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안 합니다. 쉬시거나 이렇지 않아요? 예, 안 해요. 옛날에는 뭐 그래 세미도 치고 막 이래 약도 엮고 이래가지고. 실제 이 우물은 복원 전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빨래 같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복원하고 나서 물이 나빠져갖고 철 같은 게 녹슬어갖고 녹물도 들어가고 복원하고 나서 더 물이 나빠져. 복원하고 나서는 물 청소도 안 해요. 우물 복원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상수도 보급 이전 우물터에서 주민들 간 교류가 이어진 것에 착안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복원 현장을 살펴보면 의문부터 듭니다. 대부분이 성인 서너 명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앉을 수 있는 벤치도 거의 없습니다. 나무 기둥이 썩어가는가 하면 우물 입구를 막아놓고 일부는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채워놨습니다. 복원된 한 우물은 당초 우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복원됐습니다.
여기서는 이 우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위 틈새에 나오다 물이 고이고 나머지 넘치듯 흘러가는 자리에다가 독강을 묻어가지고 이래 우물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주관한 부산시조차 몇 개의 우물이 복원됐는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1년 복원된 한 우물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 관리도 허점투성입니다. 한 우물에 게시된 수질 검사표에 적힌 날짜는 2015년이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안 되다 보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건 물론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복원 이후에 지하수의 관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세워서 기존 우물이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때 유행처럼 복원된 우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물이 복원됐다는 사실은 잊혀가고 도심의 또 다른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월이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완전 개장하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준비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광안리 해수욕장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찾았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 많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7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연안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폭 20여 미터에 불과했던 광안리 백사장 중앙 구간이 모래를 붓는 양빈 사업으로 올해는 배 이상으로 확장됐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피서객들은 몰라보게 넓어진 백사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안리 밀락 해변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심은 해바라기 13,000여 본이 꽃을 피워 멋진 포토존이 됐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풍성한 볼거리에 더위도 잊었습니다. 일찍 여기 바닷가 와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바닷가 오면은 좀 시원해요. 바닷가 오면 이 모래사장은 많이 더운데 바닷물로 다니면은 좀 많이 시원합니다. 견딜만해요. 또 밀락 해변공원에 설치된 미디어 월에는 여름 분위기에 맞춰 공모전 입상작인 창작 미디어 아트 2작품이 선보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제철 횟감 안내 등 키오스크 콘텐츠도 영어로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광안리 해변의 마스코트였던 펭수를 대신해 올해는 전 세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바오 가족 조형물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광안리 해변에 선보입니다. 해변 개장 기간 내내 관광객들에게 특별함과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영구는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광안리 백사장 앞 해변로를 주말 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